참고로 오늘 토론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각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연합의 조민희 후보 나오셨습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은 주어진 4개 주제에 대해서 각각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토론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맺은말로 토론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정해진 시간으로 인해서 발언 시간은 엄격히 제한하겠으며 발언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사회자가 적극 제지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자들께서는 제시된 토론 주제의 범위 안에서 발언해 주시고요. 만약 토론 주제를 벗어나거나 위법에 이르는 발언이 있을 경우 발언 후 또는 발언 도중이라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국회와 정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정치권의 권력형 부정과 비리, 국회와 정당의 파행적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국민 앞에 믿음직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당의 혁신이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제19대 국회에서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국회와 정당, 그리고 정책 혁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반드시 답변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미래연합의 조민희 후보 차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3번 미래연합 비례후보 조민희입니다. 국회 혁신을 위해서는 정당의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당의 설립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처럼 느슨한 설립 요건은 국민의 참여를 높인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역기능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우후죽순처럼 정당들이 난립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고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공천 과정을 통해서 정당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여야의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욱 확산시킨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진행되는 낙하산식 공천을 고집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비전을 누가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당의 개혁은 진정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천혁명을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만이 정당과 개파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회 혁신은 결국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서 국가의 비전을 위해서는 소신껏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국회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쟁점과 해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한미 FTA에 대해서는 각 정당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미 FTA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지, 폐기되어야 할 것인지 등 FTA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각 정당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한미 FTA와 관련하여 각 정당이 보는 쟁점은 무엇이며 그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래연합의 조민희 후보십니다. 기호 13번 미래연합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미래연합은 FTA를 찬성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전 세계적인 추세인 FTA를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영토라는 작은 시장에만 갇혀있게 된다면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찬성은 현 상태의 FTA에 대한 찬성이 아닙니다. FTA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농어촌민과 금융, 의료업계의 종사자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보상 방안이나 더욱 큰 문제가 되는 ISD, 투자자 국가소송제 부분에서는 더 면밀한 검토와 사후 보완을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원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외국 기업의 이익과 한 국가의 정책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국의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국가의 정책에 소송을 걸 수 있는 ISD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ISD 항목에 관한 제협상이 필요합니다. 그 제협상을 제대로 하여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방안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주요 쟁점 중에 하나인 경제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습니다. 따라서 경제 주체들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 각 정당은 어떠한 정책이나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역시 동일합니다. 다음은 미래연합의 조민희 후보 순서입니다. 정당기호 13번 미래연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하루 종일 등산복을 만드는 사람들은 한 달 내내 등산복을 만들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의 월급으로 자신이 만들었던 옷 한 벌 사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58인 수익은 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처럼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구도를 보면 모든 것이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몇 번 언급되었던 우리나라 헌법 119조 2항에 보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기업에게 대한민국의 경제에 소득이 몰리고 있는 만큼 그들에게 맞는 수준의 조세를 차등 부과하여 국가 차원에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패기를 가진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큰 정당들이 약속한 경제 민주화에 대한 공약들의 실천 여부를 확실하게 살펴보고 감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넘어가겠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입니다. 이번 주제는 앞에서 논의된 두 가지 주제와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한미 FTA 쟁점과 해법이나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경제 민주화, 경제 양극화가 어떻게 풀어지느냐에 따라서 저희 사회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지, 고용이 안정될 수 있는지 연계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봄은 왔는데 고용시장에는 여전히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는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닙니다만은 이제 청년 실업, 여성 취업의 어려움, 중장년 가장들의 실직,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문제 역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이뤄놓은 상태지만은 실제 고용 안정 속도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게 국민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이번에는 각 당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조민희 후보 순서입니다. 저도 작년 말까지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쓰며 밤을 지새고 1차 서류 전형 합격 발표 날 떨리는 손으로 결과를 기다렸지만 결국 취업을 할 수 없었던 수많은 대한민국의 보통 청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교 진학률과 취업의 형태를 보면 왜 청년 실업률이 말도 안 되게 높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만 보더라도 기껏 비싼 등록금을 내며 4년 동안 빚쟁이가 된 뒤 겨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니 중소기업에 가기 싫은 마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눈을 낮추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학재단들의 깨끗한 등록금 정책과 그 쓰임을 공개함으로써 등록금을 낮추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낸 등록금이 원칙대로 자신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알게끔 법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둘째, 앞서 나온 경제 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더라도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근로환경 및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금에 대한 보장 심리가 낮아지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더라도 충분히 꿈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진다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증진, 비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연합의 조민희 후보 순서입니다.
이 자리의 막내인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선배님들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다니며 우리 청년 실업 문제와 반값 등록금에 대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드리는 것은 제가 국회로 들어가게 된다면 정당이나 계파의 눈치를 절대 보지 않겠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청년 실업 문제에 우리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을 통해 입법화하고 그것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원칙과 신뢰를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에서 벗어났기에 반값 등록금이나 4대강 및 해군기지 등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해 유감스럽습니다. 원칙과 신뢰의 정당기호 13번 미래연합 비례후보 조민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들이 아직 지지 정당을 찾지 못한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지한 토론을 해주신 14분의 토론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라면서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위원회가 주관한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두 번째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